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들어야 할 두 번째 강좌입니다. 전 시간에는 플리기신 우리말 정리를 했었죠. 자, 여러분 프린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줬는데 그걸 보시면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맞춤법, 글씨 쓸 때 표기법입니다. 자,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법에 맞도록 쓰기도 한다. 이 어법에 맞는다는 말 이해하시죠? 어법에 맞는다는 말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말의 원래 형태를 밝혀준다. 원래 형태는 원형이랍니다. 원형을 소리대로 쓰지 않고 밝혀 써주는 걸 말이야. 밝혀 쓴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원형을 밝혀주는 겁니다. 네, 소리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법에 맞게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더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밥이라는 명사에 이라는 조사가 붙었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죠. 여기에 밥이라는 이 속에는요, 이 오른쪽이 요 속에는 밥이라는 느낌이 빨리 안 들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부득이 허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띄어쓰기 보겠습니다. 각 단어는 띄어쓴다. 이게 원칙이다 그랬는데 문제는 조사예요. 조사가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조사를 갖다가 띄어써야 되느냐? 하지만 조사는 형식 형태수이고 또 의존 형태수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할 것은 단어는 띄어쓰되 조사는 붙인다. 하지만 의존 명사는 띈다. 자, 여기 조사 는이 붙어 있죠? 네, 여기 아는 것 의존 명사 붙어 있죠? 넘어갑니다. 자모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말합니다. 네, 자모의 순서와 읽는 법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소리에 관한 것, 소리, 네, 된소리. 자, 보통 예사 소리가 되게 나는 소리로 바뀔 때를 말합니다. 네, 으뜸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쓰죠. 바뀐 대로 씁니다. 하지만 발음은 국수라고 하지만 쓸 때는 요게 맞죠? 네, 쓸 때는 요게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잔뜩이라고 발음하고 잔뜩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법석이라고 발음하지만 쓸 때는 요게 맞죠. 네, 그죠? 그래서 요 위의 경우에는 발음할 때나 쓸 때나 같은 거죠. 네, 이럴 때. 하지만 밑에 거는요, 발음할 때와 쓸 때가 달라지죠. 네, 발음할 때, 쓸 때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면 그 두 번째 그 다음 글자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쓴다 그랬습니다. 된소리를 써주는 걸 말해요. 가금이 아니고 가끔, 그죠? 네, 구로가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된소리를 써준다는. 부다가 아니고 뿌다. 하다가 아니라 깨끗하다. 부쩍, 네, 부쩍 있겠죠, 부쩍. 네, 그다음에 소쩍새, 아끼다 이렇게. 어떠하다, 어찌, 오빠, 이따금, 헬쓱하다 이럴 때는 발음도 된수를 해주고 글씨도 써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성음인, 리을, 미음, 뒤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미음 받침 있죠? 담뿍, 이음, 그 다음에 니은, 이음, 미음, 니은 뒤에서 발음이 된소리가 될 때는 그대로 써준다. 이런 거 주셔야. 다만 예외죠.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날 때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두 개가 겹치죠. 쌕쌕 씩씩 싹싹 이렇게 꼿꼿 뚝뚝뚝딱 쓱싹 쓱싹 쌉쌀 이렇게 겹치죠. 네, 이럴 때는 된소리로 쓰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선생님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로 당연히 쓰고요. 이런 경우는 된소리로 쓰고요. 이렇게 이게 아닐 때는 이걸 말하죠. 이걸 말하죠. 네. 갑작 아니죠. 갑자기. 깍둑 아니죠. 깍둑이. 딱지 아니죠. 이럴 때. 딱딱지지 아니죠. 법석 이럴 때. 색시 그죠? 섹시 아니죠. 네네. 이런 경우는 된소리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쓴다. 발음은 된소리로 됩니다. 하지만 쓸 때는 이렇게 쓴다. 네. 다음 거 밑에 갑니다. 우측 페이지로 가죠. 국외음화 발음은 디귿이 지읒으로 발음이 되고 티읕이 치읓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돼요. 하지만 쓸 때는 글씨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발음은 이렇게 되지만 글씨 쓸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발음, 발음. 즉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합니다. 맞이 발음은 이렇게 하지요. 그다음에 할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렇게 써야 되죠. 거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발음은 이렇게 될지라도 그다음에 끝이 닫히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모음 발음. 이게 이중모음 이걸 말하죠. 이중모음 이거죠. 이것들 이거는 이걸로 에로 소리가 할지라도 적을 때 예로 적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해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기회수 사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발음이 이렇게 되더라도 계집하더라도 기회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예외 개송, 게시판, 휴게실 할 때 이렇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의에 대한 것도 자주 나오죠. 의라든가 아니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의입니다. 이런 거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의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죠? 네. 요 의 앞에 자음이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이로 소리가 발음이 될지라도 쓸 때는 의로 써줍니다. 요게 맞다는 거예요. 쓸 때 글씨 쓸 때 이게 요렇게 발음이 되더라도 발음이 이로 되더라도 이렇게 쓴다 쓸 때 그래서 의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의라고 써야 됩니다. 티어라고 쓰면 안 돼요. 발음이 티어라고 된다고 해서 트이어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본이 아니게 히다, 문이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유희라고 발음이 된다 할지라도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도움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법칙이란 도움은 어떤 음절의 첫 글자죠. 첫 음문을 말합니다. 리을이 오면 이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질량입니다. 한자로 이게 어질다 착하다는 량이에요. 원래 한자 음이 량입니다. 리을이에요. 어진 마음 그러면 량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요 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도움법칙은 발음도 바뀌고 글씨도 그대로 바뀐다고 하는 거. 국외음화는 발음하고 글씨 표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 그건 구별하셔야 됩니다. 백분율, 니은 뒤에 리을은 이걸로 바뀐다고 어제 배웠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 중에 랴, 려, 레, 료, 류, 리가
첫머리에 오면은 네, 도움 법칙에 따라 리을을 떼버리고 요렇게 적어줍니다. 네, 력사가 아니고 역사. 요게 맞습니다. 네. 레이가 아니고 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류행 아닙니다. 유행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거리를 나타내는 리 있죠. 십리, 백리, 천리 할 때 그대로 써줍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리 있죠. 이럴 때는 허용을 합니다. 네. 이럴 때는 요게 아니에요. 십리 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십리라고 써야 됩니다. 자, 어제 했던 것도 나오죠. 니은 받침 뒤에나 뭐 받침이 없는 모음, 니은 받침 뒤에서 리얼이라는 리을은 전부 이걸로 바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어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형태에 대한 것, 맞춤법 2, 형태에 대한 것.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죠. 전미사. 자, 요것들이 전미사죠. 네. 이럴 때 널리 쓰이는 전미사잖아요. 그러면 원형을 밝혀줍니다. 원형을 밝혀주니까 원래 형태를 살려주는 거죠. 먹다, 죽다에서 왔죠. 하지만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 이것도 전미사, 애나 어미 전미사, 어미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죽엄인데 죽엄 이렇게 되죠. 그럴 때는 요게 표준입니다. 네. 널리 쓰이지 않는 건 소리나는 대로 그냥 써버려요. 막에 요렇게 막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죽음하고 요거는 음하고 음이 달라요. 이건 널리 쓰이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거 어제도 많이 했었죠. 어간의 이라든가 또는 미음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이게 저기죠, 어미죠, 명사형 어미죠. 그래서 명사가 된 것 또는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이것들은 그냥 원형을 밝혀준다 이거예요. 원래 형태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붙은 것, 명사된 것, 길이, 높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높이를 만약에 예를 들면 높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이 붙은 것들, 이런 건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역금, 울음, 웃음, 죽음, 졸음, 만듦, 암, 그죠? 암에는 알다에다가, 암은 알다에다가 알다에 이게 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가 붙은 거요. 이가 붙은 거. 이가 붙어서 부사된 거. 같다, 굳이, 길이, 그죠? 길이, 이 말은 길이가 길다 할 때 길이가 압니다. 길이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높게 그런 뜻이에요. 많게, 실없게, 좋게, 짓궂게 이런 뜻입니다. 희가부터 부사된 거. 희가부터 부사된 거. 밝히, 밝혀서, 익히, 익숙하게, 작히, 의도적으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주지 않아요. 요거 자꾸 이제 시험에 나오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굽어 돌다 그래서 굽돌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굽돌이 굽어 도는 곳, 굽어 도는 부분, 굽돌이라고 굽어 돌다라는 뜻이 많이 멀어져 가지고 구부러진 코너길, 굽돌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목에다 거니까 목걸이 요거 그죠? 요거는 맞아요. 목에다 거는 거.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에 걸리는 목에 걸리는 병, 그럴 때는 이게 아닙니다. 그냥 목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이 칼칼하고 감기 걸리고 목이 아프죠. 목걸이. 홍역을 뭐라 합니까? 볼거리라 하죠. 볼거리. 이런 거. 이럴 때는 질병 이름일 때는 꼭 이렇게 쓰는 겁니다. 코가 길다,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 걸게 만드는 것, 땅을 기름지게 걸게 만드는 것.
놀음, 놀다, 놀음이죠. 네, 요거 이제 원래 놀다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에 도박한다 이런 뜻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게 맞다는 거, 요게 맞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품사가 바뀐 거 있죠. 어간의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 이외입니다. 이외. 이 빼고 빼고 이외의 모음으로도 전미사가 붙은 것들은 그래가지고 다른 품사로 바뀌잖아요. 그럼 원형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귀목거리, 네. 어리가 붙었죠. 예, 그 다음에 맛웅이 붙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못엄이 붙었죠. 네. 그 다음에 쓰레기, 그 다음에 거뭇, 비로소, 요거는 부사죠. 부사로 바뀐 것. 어떤 명사. 네. 여기까지 부사죠. 자주도 부사죠. 뭐뭐나마 조사죠. 뭐뭐부터 뭐뭐조차 이런 것들은 그냥 쓴다. 원형을 안 밝혀주고 그냥 소리 없는 데 쓴다. 그 다음에 어제 또 했던 게 또 나오네요. 하다가 붙거나 거리다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이것은 원형을 밝혀서 적어줍니다. 네, 그래서 살려줍니다. 깔쭉한 녀석 그런 뜻이죠. 살살한 녀석 이런 뜻입니다. 배불뚝한 녀석, 홀쭉한 녀석, 쌕쌕한 녀석, 눈 깜짝할 그 순간. 자,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 있죠. 이외의 것들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으면 이게 하다 거리다 붙을 수 없는 것들 어제 했었죠. 개굴하다 안 하죠. 갯도람하다 안 합니다. 기록하다 안 하죠. 네, 누덕하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누덕이 소리 나는 대로 람이가 아니고 동그라미, 그죠? 네, 맴이가 아니고 매미, 알겠죠? 그 밑에 합성어 또는 접두사가 붙은 말. 합성어는 어근이 합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파생어는 접두사나 어근이 합해진 것이죠. 네. 자, 요건 하나의 어근, 하나의 어근이죠. 하나의 어근, 하나의 어근이죠. 밥 한 술, 두 술 할 때 이 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럴 때는 그 원형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글씨를 쓸 때 요 앞에 리을을 떼버리죠. 네, 이렇게 리을을 떼버립니다. 떼버리고 디귿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리을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뀐 대로 써줍니다. 바뀐 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원형을 살려준다. 원래 말다. 꽃을 꺾다. 이렇게 물, 난리, 부엌에 사는 일, 싫은 증상, 빛나, 가다, 듣다, 이기다, 접두사죠. 헛,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원형을 밝혀준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말에 리을로 끝나고 뒷말이 딴말하고 어울릴 때 리을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는 대로 써준다고 어제 말했죠. 달다리가 아니고 다다리, 그죠? 말소가 아니고 마소, 바늘 아니고 바느질, 쌀이 아니고 싸전, 리을 떼버리죠. 네, 이런 게.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때 리을이 디귿으로 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리을이 디귿으로 나는 걸 바로 이 경우죠. 네, 그러면 디귿으로 적는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됩니다. 네, 술가락이 아니라 숟가락, 바느질 고리가 아니라 반직고리 이런 식으로. 네, 사흘 아니야 사흘. 네, 이틀 아니라 이틀. 잘다의 풋 아니라 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번에 형태에 관한 걸 좀 공부하겠습니다. 사이시옷이 붙는 경우, 사이시옷이 붙으면 네와 가 사이에 사이시옷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럴 때는 된소리로 발음을 해주고 글씨는 시옷을 써준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사이시옷은 또 밑에 뒷일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넷물 할 때도, 그죠? 네, 발음은 넷이 되죠.
하지만 시옷을 써줍니다. 왜 발음이 낸이 되는지 알죠? 네, 낸물 할 때 시옷은 시옷 대신에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넷물인데 네, 여기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요게 요렇게 비음화되죠. 비음화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어준다고 하는 것. 네, 사이시옷은 글씨 시옷을 넣어주는 게 표준이다. 이거.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준다 그랬습니다. 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라고 그랬죠.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네, 된소리로 난 것,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자, 어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유어에다가 한자가 합해진 거.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한자 플러스 고유어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 하나. 또 된소리가 나는 것, 얘 앞에서 니은이 추가되는 것, 니은이 추가되는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자 더하기 한자는 6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한자 더하기 한자 6개밖에 없다. 공간, 곡간, 착간, 퇴간, 그죠? 그 다음에 숫자하고 횟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빵, 이렇게. 자, 본래의 말보다는 줄어진 말로 발음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줄어진 말을 쓸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네. 어제 저녁 할 때 어저녁 이렇게 써야 되죠. 네. 그다음에 서운하지 이제 서운치 거센 소리 된 거죠. 네. 축약된 겁니다. 보이요 그럼 봬요 또는 보여. 섭섭하지 하를 떼죠 이럴 때. 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 그 밑에 32양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에 음절에 받치어 적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러기에서 이가 떨어져 나갔죠. 이 기러기 요 기에서 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기억을 앞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앞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기럭 이렇게 된다. 길어가 이렇게 줄였을 때 말합니다. 그다음에 가지고에서 이 지읒이 앞으로 가죠. 그래서 갖고 대신 요거 없어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에서 요 지읒이 앞으로 가서 갖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아, 오, 우, 뒤에 이 어가 어울려 줄어질 때는 줄어든 대로 써준다 그랬습니다. 쓰여 그러면 쓰여 트이어 그러면 티어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특히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만 떨어지고 히읗이 남죠. 그러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에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됩니다. 아까 말했죠. 여기서 네 거북하지 할 때는 거북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운치 그럴 때는요. 네. 이번에는 표준형 구정을 공부하겠습니다. 표준이라는 얘기는 국가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언어 통일을 위해서 여러 말 중에서도 이것을 공식적인 언어로 삼자라고 정하는 원칙을 말해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교양 있는 사람, 계층의 수준이죠. 그다음에 오늘날, 옛날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고 서울 지역의 말, 지역적 특징, 시대적 특징, 그다음에 어떤 계층적 특징이 세 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표준이고 아니고 가급적인 표준어를 써야지 의사소통이 좋죠. 그래서 강남콩이 아니고 강남콩이 표준이고요. 삭월세가 아니고 삭을세입니다. 삭이란 얘기는 이제 매월 1일을 삭이라 그래요. 매월 1일 날 내는 방세 그 말입니다. 삭월세. 고삿 마을 입구의 길 고삿이 아니라 고삿 시옷이 표준입니다. 그다음에 모음조하고 어긋나서 양성모임 음성으로 바뀌죠. 그죠? 네, 그러면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아요. 깡충에서 깡충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게 표준입니다. 막동이가죠. 막둥이가 표준이죠. 네, 그 다음에 오똑이가 아니고 오똑이로 바뀌었어요. 발과 송이가 아니고 발과 숭이 요게 표준입니다. 네,
하지만 한자 말에서 양성모음 형태 바뀌지 않은 형태를 그대로 표준으로 삼는 예도 있다 그랬어요. 삼춘이 아니고 삼촌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사둔이 아니고 사돈이 맞다고 그랬어요. 부주가 아니고 부조가 맞습니다. 서로 도와준다. 어제 공부했던 거죠. 네. 이 모음 역행동화 뒤에 있는 이 모음 때문에 앞에 거에 바뀌는 걸 말해요. 뒤에 있는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이가 하나 추가되는 거. 근데 이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지랑이가 표준이지 아지랭이가 표준, 호랑이가 표준이지 호랭이가 표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제요. 네. 하지만 다만 그래서 예외가 보이나요 여기 예외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아주는 예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기가 이게 원칙인데 나의 기인데 이 뒤에 있는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이가 하나 붙어요. 그래서 내기가 된 거예요. 요거의 표준으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나기가 아니고 서울내기가 표준. 푼나기가 아니고 푼내기가 표준. 남비인데 이거 냄비가 표준. 동당인데 동댕이가 표준.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아까 많이 말했죠. 아지랭이가 아니고 이건 역행동화 일어났죠. 아지랑이. 호랭이가 아니고 호랑이. 그죠? 네, 이런 게 표준이다. 그다음에 기술자에게는 장이 붙이고 그 외에는 쟁이 붙인다. 어제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윗. 네. 그래서 윗으로 통일했다 그랬어요. 네. 하지만 된 소리나 거센 소리 할 때는 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와 짝이 있는 것 이럴 때는 우수로 통일한다고 하는 것. 네. 짝이 없는 단어. 위아래 짝이 대립이 안 되는 것. 자, 돈 위아래가 없죠. 그러니까 옷. 어른도 뭐 위에 어른 아래 어른 없죠. 네, 옷. 그다음에 웃옷은요 겉에 입는 옷이에요. 네, 겉에 입는 옷이니까 이것도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웃옷은 웃돈. 자, 그 다음에 단어 선택에서 표준어. 자, 고유어가 널리 쓰이고, 한자가 용도를 잃게 되면 그건 표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fun전, 돈이 한자죠. 전이 한자입니다. 이거 아니고, 요게 맞죠. 벽지다. 이게 한자 뭐 벽지, 한자. 저기 몇 달러 떨어진 곳. 외지다. 이게 표준. 한자죠. 이게 아니죠. 까막. 눈. 그다음에 가루를 말이라 그러거든요. 분말할 때. 이게 아니고 요게 표준. 반대로 이번엔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을 잃었네. 그리고 한자 계열가 널리 쓰면 널리 쓰인 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단이 한자죠. 호식보다 단이야. 이 단벌. 이게 매가 고유어죠. 산이 한자죠. 요게 알타리 총각 무. 이는 우리 고유어인데 한자로 치죠. 요게 표준어. 네, 원래 방언이었다가 나중에 표준어가 된 것들이 있어요. 네. 귓머리가 아니고 귀민머리가 원래 방언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빈대떡. 원래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라서 빈자떡이 이제 원래인데 나중에 요게 이제 표준어가 됐어요. 역스럽다, 귀엽다. 코보가 아니라 고주부 이런 것들. 단모음이나 이중모음 발음 어떻게 하느냐? 이건 발음법인데요. 네. 그건 다 아는 거니까. 단모음 몇 개입니까? 10개죠. 아, 에, 어, 에, 오, 웨, 우, 유, 위.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하지만 웨나 위는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요, 요것들이죠. 네, 요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이해나 이외 이해는 에로 발음한다 그랬습니다. 요거일 때는 제외하고,
그죠? 나머지 얘들은 다 이걸로 발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됩니다. 네,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둘 다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요거 자주 나오죠. 그 밑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진 음절의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있는데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여기 첫 소리가 있죠. 자음이죠. 네, 이런 경우.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자음이 아니에요. 이건 없는 겁니다. 이거 없는 거라고 선생님이 늘 말하죠. 없다고 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럴 때는 네,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글씨가 이렇게 써졌지만 발음은 이렇게 돼요. 지금 발음법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의에 대한 발음인데요.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 의가 나오면 이로. 다음에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이 가능합니다. 의에도 되고 에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에도 되고 우리 에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 두 번째 글자죠. 그러니까 주의에도 되고 주의에도 되고요. 허용합니다. 허용. 네. 이걸로 발음한 게 허용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음의 동화. 음의 길이와 음의 동화. 네. 자, 비분절 음문에서 배웠죠? 발음을 길게 해가지고 뜻을 변별하는 그런 낱말들. 눈 발음이 길죠. 말시, 밤 발음이 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글자에 눈이 오면 이때는 발음을 짧게 합니다. 첫눈이 아니고 첫눈, 참말이 아니고 참말, 쌍동밤이 아니고 쌍동밤. 네, 이럴 때는 두 번째 글자가 오면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오면 길게 발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성어인 경우에는 반신, 반의 이때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음절 어간에다가 아어가 결합돼 가지고 한음절로 줄어든 경우 있죠. 어제 배웠죠. 어제 이런 거 있죠. 단음절 어간 뒤에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추격됐죠. 이런 경우 길게 발음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죠? 돼 이렇게 보입니다. 봐. 그 다음에 17항. 이건 구개음하죠? 구개음합니다. 그 밑에. 디귿이 이랑 결합해요. 그러면 지읒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구지라고 발음되고 미다지, 바치, 구개음만 하죠. 자, 디귿뒤에 히읗이 오면 히가 오면 티로 그죠? 이때 구개음하죠. 네. 그다음에 18항, 19항은 비음합니다. 비음화. 네. 기역이나 기역 계열의 받침들, 디귿이나 디귿 비슷한 받침들, 비읍이나 비읍 계열의 받침들이 니은 미음 앞에 오면 님 앞에 오면 네, 만나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바닷가에 그죠? 바닷가에 님이 있으면 가서 만나요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비음합니다. 그 다음에 받침 미음이나 이응 뒤에 있는 리을은요,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비음화 시켜야죠. 네, 담력, 그죠? 담력, 네,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침략, 이렇게, 리을이 니은으로. 강릉이 아니고 강릉, 이렇게. 종로지만, 발음은 종로라고 발음이 돼야 되죠. 그죠? 네. 아, 그 다음에는 유음하죠? 유음합니다. 유음화. 니은은 리을의 앞 또는 뒤에서 다 리을로 발음한다. 자, 유음화는 여러분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받침은 우리는 몇 개입니까? 지금 받침은. 받침 소리는 7개죠. 시옷 빠습니다. 시옷 빠졌어요. 네. 발음할 때 발음입니다. 지금 표준 발음법이에요. 겹받침 발음 자주 나오죠. 겹받침의 발음. 네.
이런 경우는 요걸로 하나만 발음된다. 네. 이 경우는 되게 보면 두 번째 것들이 다 빠졌죠. 뒤에 것들이 빠졌습니다. 둘째 받침이 탈락되는 경우. 넉, 안따, 여덜입니다. 여덥이 아니고 넓다가 아니고 넓답니다. 이런 거 주의하세요. 네. 갑, 없다 이런 경우. 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밥다의 밥은 밥으로 발음한다고 하는 거. 넓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읍으로 발음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넙죽하다 이럴 때, 넙둥글다 이럴 때. 그렇지만 나머지는 넓답니다. 리을이 발음되죠. 네. 밥다 할 때 밥은 리을 비읍은 이때는 비읍이라고 하는 거. 네. 조금 예외 있으니까 이런 거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죠.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럴 때는요, 앞에 거 떨어져 나가면 첫째 받침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요렇게 발음되죠. 닭, 늑지, 삼, 읍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때도 예외가 있어요.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그죠? 예. 이때는 기역이 아니라 리을로 발음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막개가 아니고 말개라고 발음된다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받침 히읗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받침 히읗. 어간에 히읗이 있다는 얘기죠? 어간에 히읗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노타의 어간 히읗이 있죠. 이럴 때는 뒤에 있는 자음하고 합쳐서 거센 소리 되죠? 그래서 노코, 조턴 이렇게 됩니다. 코, 이렇게 거센 소리. 이럴 때는 축약이 되죠? 그 다음에 두음을 합쳐서 이런 경우 먹히다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축약돼서 좁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히읗 뒤에 시옷이 붙으면 이것을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하죠. 발음할 때 그렇습니다. 글씨 쓸 때 아니고 만소 이렇게 쓰지만 발음은 만소, 실소라고 쓰지만 실소라고 된소리 됩니다. 이번에는 히읗 뒤에 니은이 오는 경우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놋 다음에 는 오면 히읗이 논이 돼요. 논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싼네죠. 차곡차곡 싼네 이럴 때. 그다음에 니은 히읗 겹받침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오면은 히읗이 발음 안 돼요. 이런 경우 안내 발음 안 되죠. 앉는 발음 안 됩니다. 히읗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가 오면요. 여기 은 같은 게 오잖아. 아 같은 게 오죠. 그러면 히읗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럴 때도. 이번에는 경음아는 된소리입니다. 격음아는 된소리죠. 거센 소리입니다. 격음아 소리가 거세지는 거. 이건 거센 소리라 그러고 소리가 딱딱하고 돼지는 거. 되다 딱딱하다 이럴 때는 경음이라고. 경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네. 된 소리 많이 배웠죠? 요런 받침, 요런 받침, 요런 받침 뒤에 얘들은 구두방 수지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된 소리가 된다. 발음할 때입니다. 발음할 때 글씨 쓸 때 이렇게 쓰면 글씨는 이렇게 쓰고 발음은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일 때 어간입니다. 감다, 신발을 신다, 머리를 감다, 그죠? 네, 받침이 니은, 미음 이럴 때, 그죠? 된 소리 됩니다. 신고, 담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어간의 받침이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이 어미가 뒤에 붙는데 그것이 얘들일 때 이럴 때는 된 소리가 됩니다. 널 이때 기억이 왔죠? 그러면 넓게가 되는 거죠. 할 디귿이 왔죠? 할다가 되죠. 시옷이 왔죠? 이렇게 이럴 때. 그래서 발음은 이렇게 넓게 할다 홀소 훌소 떨지 이렇게.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는 당연히 된 소리가 되죠. 갈등 네. 그죠? 일, 시, 한자죠. 리을 받침 있죠. 앞말에 발,
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는 이건 당연히 할 관형사형의 리을 있죠. 것을 이렇게 되죠. 할 바를 이렇게 되고 할 수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유시이 없어요. 근데 약간 관형격 뒤에 명사를 꾸미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된소리를 발음해 줍니다. 문의 고리니까 문꼬리 이렇게, 눈의 동자니까 눈동자 이렇게, 신바람, 산세, 길가 이렇게 발음해 준다고 하는 거. 이렇게. 음의 첨가를 보겠습니다. 니은 첨가, 니은이 첨가된다. 이제 어느 때. 자, 합성어나 파생어가 됐을 때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다 이 말은 받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침. 앞말 접두사나 이런 것들이 받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말이 얘들 이야 요야 유 얘들이 왔을 때 이럴 때는 니은을 넣어가지고 니냐 뇨뇨 유로 발음한다 이거예요. 발음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글씨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받침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솜니 이렇게 니은 넣는다는 얘기죠. 헛 받침이 있죠. 이가 붙었으면 헛니 이렇게, 막 기역 받침이 있죠. 일 하면 막닐 이렇게 니은을 넣었죠. 싹닐 이렇게, 맨잎 이렇게, 꽃잎 이렇게 니은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리을 받침 뒤에 니을 첨가되는 니은은 발음할 때 리을이 됩니다. 네. 그죠? 이거 유마죠? 유마 시키는 거죠. 네. 사이시옷이 붙은 경우, 사이시옷은 자, 된소리가 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넷가라고 발음되죠. 되죠. 이때는 디귿을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넷가, 넷가도 허용하는 겁니다. 셋길, 셋길, 콧등, 콧등 허용합니다. 이것도 허용. 디귿도 허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면 니은이 발음됩니다. 네, 비음화되죠? 비음화됩니다. 네.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요. 콧날 해보죠. 콧날. 요 시옷이 이렇게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다시 요 니은 때문에 요 놈이 다시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네. 발음별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디귿, 여기 니은. 보이나요? 여기 디귿, 여기 니은. 보이죠? 네, 이런 걸 말합니다. 하지만 니은이 두 번 나는 것도 있어요.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면 니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베갯,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됐어요. 니은이 첨가되니까 요 니은 때문에 요 디귿이 다시 니은이 돼요. 그래서 니은, 이렇게 되죠. 니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것처럼. 니은,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낱말들은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요런 것들. 오케이. 자, 어느덧 강의가 다 맞춰졌네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설명 안 하고 빠진 부분이 좀 있네요. 바로 이 부분이죠. 표준발음법. 꽃받침이거나 받침이 하나이거나, 쌍받침은 이걸 말합니다. 이런 게 쌍받침이에요. 이런 것들이 쌍받침이죠. 이것들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랑 만날 때,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뭔지 알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만나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럴 때는 당연히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쌍받침이 뒤로 가죠. 그죠? 네. 그다음에 겹받침이 모음으로 그 밑에 이번에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또는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뒤에 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긴다. 겹받침. 보세요. 넋이 이럴 때는 겹받침 기역 시옷이죠. 근데 이게 왔어. 그러면 이 자리가 비어지고 이 자리가 비어지고 요 시옷이 그죠? 시옷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런데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게 된 소리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거 말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 달글, 핥아, 읊어, 값을, 없어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는 받침 뒤에 모음 요걸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실질 형태소. 아까는 조사하고 어미였잖아요. 조사 어미였잖아. 이건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런 경우. 아래는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일단 밭 아래 할 때 밭을 요것을 요렇게 바꿔요. 요렇게. 끝소리 규칙을 먼저 해요.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비어 있죠?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죠? 네, 여기에 요렇게 가죠. 대신에 요놈은 없어지죠. 이렇게 되죠. 밭 아래. 그러니까 여기 이해되시죠? 네. 맛없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도 마찬가지예요. 헛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안 한 부분이 이제 다 했나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